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적인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4만 1,70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53% 줄었습니다.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축소되고 또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전반적으로 위축세를 보이는 부동산 현 시장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네트워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2610번, 02-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입력하시거나 또는 주소 직접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네트워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고요. 오늘의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 소장입니다. 부동산이 사실은 이제 화랑기든 또는 성장하는 기든 또는 뭐 조정기든 또는 침체기든 제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어쨌든 간에 이제 본질적인 가치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교통이 이제 개선되거나 뭐 여기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도로들이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신도시급으로 변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 일자리들이 많이 늘은 산업단지나 업무단지들이 많이 늘어서 그 지역의 본질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데 집중하시게 되면 흐름에 따른 그런 투자보다는 어쨌든 본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하시는 것이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물건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매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방문할 부동산 어디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아파트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소장님 개요 정보부터 짚어볼까요? 네, 개요 정보에 대해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경매 교육을 통해서 경매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추천을 드렸고 낙찰 받은 사례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사례는 이제 성남시 분당구 이제 서현동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한양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 지역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지역이고 또는 분당이라는 아주 또 입지가 훌륭한 그런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 물건은 이제 건물 전부와 이제 토지 전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경매는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면적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대형 아파트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건물 면적은 뭐 164.18제곱미터로 한 60평
되는 방이 5개인 대형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항상 이제 그 말씀드릴 때 오래된 아파트는 이제 대지권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86.8이면 그 25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지권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감정가는 이제 19억의 감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거래 사례를 보시면 한 10억 5천 또는 실제 이제 매매는 한 10억 5천에서 한 20억 사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가는 뭐 13억 3천까지 떨어져서 진행이 됐던 물건이 되겠습니다. 실제 입찰 이제 진행 내용을 좀 보시면 1차에는 2022년 1월 24일 날 19억에 이제 1차 진행이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19억 5천에서 한 20억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9억 넘게는 좀 더 싸게 받으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고요. 2차에 보시게 되면 실제 낙찰된 가격은 18억 정도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18억 3천만이 낙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거래가에 비해서는 한 1억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응찰 인원을 보시게 되면 26명입니다. 사실 응찰원이 많을수록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6명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아무래도 주택의 대출에 대한 규제도 심한 상태고 금도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서 26명이 들어왔단 말은 이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높은지 또는 미래 가치가 훌륭한지에 대한 걸 반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건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히 살펴드리면 토지 이용 계획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당이 만들어질 때 시범 단지 아파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주변에 이제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입지가 좋죠. 상대적으로 좋게 되겠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주거로 형성된 지역이다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파트인데 방이 5개, 뭐 거실, 주방, 뭐 식당, 욕실이 2개, 발코니가 있는 대형 아파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등기부 현황을 조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등기부 현황을 통해서 인수하는 위험성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뭐 건저당이나 압류, 가압류나 뭐 그 다음에 강제 경매 기입 결정 등기라든가 담보 가등기 4가지 중에 가장 순서가 앞선 날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쭉 찾아보시게 되면 이제 2억 3천여 마리 된 은행 건저당이 1순위가 되겠습니다. 2011년 5월 6일 이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이 과연 이 말소가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전부 말소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건저당이기 때문에 말소가 되겠고요. 다음에 분당세무서에 들어온 압류도 마찬가지로 말소되는 권리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가압류, 임의경매는 전부 특별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 등본상 권리들은 전부 깨끗이 정리된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권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현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책임을 인수를 하고 그 전세금을 물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차인이 따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권리도 특별히 이제 신경 쓰실 건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제 주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상의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었던 또 대형 아파트의 경매 사례 전해드렸습니다. 또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리 분석, 이 등기부 현황을 따져보는 걸 텐데요.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도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아파트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입지 분석과 함께 건물 모습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입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뭐 권리 분석이 또 중요한데 미래 가치를 보려면 입지에 대한 분석이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원체 많이 아는 지역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수인 분당선 이제 서현역이 있습니다. 서현역에 이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4개 단지 아파트가 시범 단지로 조성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3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작년에 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용적률이 한 200% 정도 되기 때문에 추진에 크게 무리는 없다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제 공약사항에서도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주면서 일기 신도시에 용적률 올려주겠다는 말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뭐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입지나 또는 뭐 용적률로 보면 뭐 가능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을 좀 살펴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서현초등학교나 서현고등학교 등 학교 등이 바로 인접해 있고요. 물론 분당중앙공원도 인접해 있고 뭐 효자촌 먹자거리라든가 뭐 분당구청이나 뭐 종합병원 등 우리가 이제 생활 기본적인 기반 시설들은 잘 갖춰진 분당 신도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인근에는 또 판교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로서의 입지적인 가치, 도로망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전철, 철도망도 잘 갖춰져 있고 기반 시설이나 쇼핑 시설들도 뭐 잘 갖춰진 최고의 입지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치가 높은데요. 사실 일기 신도시의 가장 큰 최근까지의 이제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라는 명칭은 달고 있지만 이제 신도시로는 수명이 다했다. 이제 구도심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구도심으로 갈 때 핵심은 과연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히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만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리모델링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고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그렇게 원활치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가능성 있는 아파트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0가구가 넘는 가구가 새롭게 탄생한다 그러면 그 입지적인 가치에 더해서 미래 가치도 충분히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 아파트에 있는 전체적인 개요를 조금 더 살펴드리게 되면 전체 한 한양 아파트만 놓고면 32개 동이 되겠고요. 2,4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뭐 층수는 최고 30층인데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한 200% 정도 되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당선 서현역의 역세권이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용 승인 최종적으로 이제 건축된 연도를 보시면 1991년 10월이기 때문에 10월에 그러면 이제 30년이 이제 넘어간 아파트라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는 연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분위기에 맞춰서 더더욱이나 또 활성화돼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추천드렸던 물건이고요. 그래서 낙찰이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낙찰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잘 지어진 옛날 아파트인데요. 인근에 어쨌든 간에 이제 4개 단지가 포함해서 시범 단지로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모도 굉장히 큰 그런 아파트가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화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아무래도 신도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도로망이라든가 주거 환경은 굉장히 쾌적하고요. 생활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했더니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 여기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래 가치까지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점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거래가 가격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실 때나 일반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실거래는 현재 거래된 과거의 가격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입지적인 가치와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실거래가를 보시면 2021년 이제 9월 달에 형성된 가격인데요. 19억 4,500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실제 가격을 좀 생각하시면 한 10억 5천에서 한 20억 정도가 현재 실제 거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18억 초반대 가격은 굉장히 이제 잘 입찰하셔가지고 낙찰받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에 대한 호재까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테크를 위해서나 향후에 거주를 하시든 어떤 투자를 하시든 괜찮은 형태로 낙찰받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2128-2610번, 02-2128-2610번으로 편하게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다음으로 방문할 부동산 만나보겠습니다. 토지 기다리고 있고요.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 가유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먼저 소장님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기본 정보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토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 가유리에 있는 이제 임야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전부에 대해서 임의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었고요. 면적은 대지권 27,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한 9,000평 정도 되는 임야 토지인데요. 감정가는 이제 20억 한 7,900만 원 정도 나왔던 물건이고요. 이 물건의 이제 입찰 진행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21년 1월 22일 날 유찰 1차는 됐었고요. 그다음에 2차에 이제 낙찰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 20억보다 더 높이 가격이 되었습니다. 22억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응찰자가 10명입니다. 사실 임야 토지를 10명이 들어왔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보통 한 5명에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고 안 좋은 건 한 2명, 3명 들어오는데요. 아파트도 아닌 임야의 토지가 그것도 금액이 22억이 넘는 그런 형태로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입지도 굉장히 좋고 미래 가치도 있다고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입지나 내용이 이제 훌륭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각 물건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토지 계획상의 내용을 보시면 이 지역에 이제 그 용도 지역 같은 경우 농림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 보존 관리 지역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농 여건은 분리 농지로 되어 있는데요. 영농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토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농림 지역이고 기호 2번 물건이 이제 기호 1번, 2번 두 개의 물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물건 같은 경우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건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이 된 물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요 위치는 현재 보시면 고산면 사무소 북측 원거리 위치다 잘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나중에 입지 분석 때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인근에 보시면 임야나 농경지, 공장 등이 이제 혼재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물건 같은 경우는 차량 접근이 이제 가능하고 도로에 인접해 있고요. 2번 물건 같은 경우는 차량 접근이 이제 불가하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맹지로 되어 있는데요. 1, 2번 물건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1번 물건을 통해서 2번 물건도 마찬가지로 도로에 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자체는 맹지가 아닌 형태로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전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성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은 이 물건은 길에 붙어 있고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만 건축 허가가 난 땅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다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번 물건 같은 경우는 자연임 상태인데 1번 물건이 건축이 가능하면서 2번 물건도 도로도 같이 물려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제 전체적인 9,000평을 같이 조성한다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이제 낙찰을 받았는지는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서쪽으로 노포가 약 8m 정도의 아스건 포장이 접해 있다.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도로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도로에 접해 있는 실제로는 굉장히 평평한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좀 더 보시게 되면 1번 지상에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소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법정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있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고정식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화장실은 크게 신경을 쓸 게 없습니다. 고정식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상 복구 명령이 전달된 상태다. 이건 건축 행위를 어쨌든 허가 내고 진행하다가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되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금 건축 허가를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태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번 물건은 자연인 상태로 맹지 상태지만 1번 물건은 같은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떤 형태로 진행되면 좋은 물건인지는 뒤쪽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아무래도 이제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권리 분석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지 내가 인수하는 권리가 없는지를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등기 변형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건저당이 가장 이제 최선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저당 5억 2천만 원 건저당 2015년 7월 16일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건저당이나 압류과압류 특별한 문제가 있는 권리가 아니면 말소 소멸이 되겠는데요. 밑에는 건저당은 다 없어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압류과압류도 마찬가지로 다 후순위는 소멸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되면 실제 등기부상에서 남아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보시면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임차인을 보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제가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도 인수해야 된 권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빈 땅이고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가 있지만 실제로 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인도 빈 임야니까 임차인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걱정도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토지에 대한 기본 정보 그리고 전반적인 현황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앞서서 입찰 진행 내용을 보니까 감정가보다도 낙찰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토지의 입지가 점점 더 가치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입지 분석 한번 만나볼까요? 아무래도 입지를 조금 아셔야 이 토지에 네. 대한 가치를 조금 분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정가보다도 지금 훨씬 높게 뭐 또 몇 억짜리가 아니고 20억이 넘는 물건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또 많은 사람 10분 이상이 들어와서 받았는지 그 내용을 입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가 있는 이제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물론 골프장도 있고요. 주변에 골프장이 있죠. 거기에 따라 이제 주변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현재로는 이제 고삼 호수가 인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호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또 많이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지가 위치한 그 인근의 도로 완성대로를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축 행위도 가능한 그런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호수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전원주택지나 또는 창고나 공장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근의 도로를 좀 더 살펴보시면 고삼 호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계 원삼로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도 좀 훌륭하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인근에 이 외에 사실 큰 호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인근의 자체가 바로 인근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산면인데요. 처인구 원산면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은 몇 년 전에 이제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 지역에 들어오기로 확정이 이미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인근 지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매입하시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으신데요. 어쨌든 대규모의 이제 공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인근에 여기에 따른 또 창고라든가 또는 협력업체 공장들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부지라든가 주거 부지나 또는 상업을 지었고 근린 상가를 지었기 때문에 주거에 또는 상업을 하기 위한 또는 부지라든가 뭐 원룸이라든가 이런 부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 또 인근에는 또 전원주택이라든가 창고, 물류부지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패턴을 띠고 있는데요. 또 저수도 있기 때문에 저수지가 또 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더더욱 크게 개발되면 그 인근의 토지 수요는 많이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10분 이상이 입찰을 해서 낙찰받은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풍부하게 늘어나는 그런 지역에 있다. 토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냥 놓고 보시면 뭐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그냥 보시면 사실 뭐 그냥 임야 건축 가능한 형태의 임야다. 이 정도밖에는 사실 인식을 못 하시는데요. 말씀드린 현재 입지하고 미래 입지를 아까 말씀드린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보시면 축대나 이제 옆에 이제 임시 가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면 건축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거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요. 그다음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바로 인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에는 효용성이 많은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류부지라든가 또는 창고 부지는 또는 말씀드린 공장, 협력업체 공장 부지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이트 자체가 현재 부지의 모양인데요. 소위 말하면 임야라도 산꼭대기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부지고요. 평평하죠. 모양상에도 굉장히 평평하고요. 그 다음에 벽도 임시 가설물 설치돼서 공사를 진행하던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땅이고요. 향후에 미래 가치나 수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라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받은 사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으로 봐도 그냥 산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미래 가치가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토지 실거래 현황은 어떨까요? 네, 실거래 현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그 인근이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서 실질적으로 사실 거래가 지금 가격을 반영하는 거래 가격대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2020년 2월에 거래된 실제 내용을 보시면 임야가 142평이 되겠죠. 1억 한 7천만 원 되는데요. 한 100여만 원이 넘게 이제 거래되어 있습니다. 임야 자체가 100만 원 넘게 거래됐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드리겠죠. 한 140만 원 거래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산면 바로 SK 반도체 인근은 사실 그 200만 원이 넘게 실제로는 거래되고 있고요. 평지 같은 경우는 뭐 3, 400만 원까지 거래되는 사례들이 실질적인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당 가격대 한 44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거래된 사례에 비해서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물론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재매각도 가능하고 건축 행위도 가능한 그런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건물에 대한 가치는 좀 보기 어렵고요. 그다음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주변에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를 보시면 이 물건에 대한 가치도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물건들이 어쨌든 간에 참고하셔가지고 또 경매를 통해서도 많은 재테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에 위치한 토지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경매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거나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생기셨다면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안내 도와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매주 월, 수, 금요일 11시, 2시, 7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선릉역 4번 출구에서 진행이 되고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성욱 소장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2610번, 02-2128-2610번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
1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네트워크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연구소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어렵게 대선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이제는 야당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윤석열 후보가 어떤 공약을 했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공급을 확대하겠다. 공급에 대한 확대 공약과 또 그 다음에는 지금 가장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세제 개편에 대한 그런 공약들을 내놓았는데요. 공시지가를 한 2020년도 수준으로 일단 환원을 시키고요. 또 대선에 승리하는 순간부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를 완화시키고 또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다주택자도 좀 탈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놓았고요. 또 조정 지역에는 2주택에 있는 그 취등록세 누진율이 조금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시키겠다 하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또 주택을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한 타임 기다리신다면 좀 더 세제 혜택들을 볼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에 어떤 부동산에 주목해봐야 하는지 지금 이 시간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네트워크 이규미 이사님과 방문해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부동산은 평택입니다.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이고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여기서 토지에 대한 정보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먼저 개요 정보부터 만나볼까요?
네, 사실 토지는 뭐 구나 시보다는 군이나 면 단위로 갔을 때 사실은 토지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위치는 서해안 복선 전철 안중역 개통 예정에 있죠. KTX 안중역 인근에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449.5평방미터, 한 136평 정도 되는 단필지고요. 지금 현재 용도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 상태의 지목은 임야고요. 매매가는 5억 4,400만 원, 또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한 3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네, 이어서 토지 특징은 어떤가요? 네, 토지는 지금 현재는 임야 상태입니다. 뭐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서 바로 건축물 행위가, 건축 행위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3월 중에는 저희가 이제 벌목을 하고 여기를 평평한 평지 상태로 만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얘는 더 대지다라는 여기에는 어떤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미래 모양새가 그려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주변에는 지금 한 7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 28층 규모의 한 대우 이한이 아파트를 짓고 있고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에 있기 때문에 총 한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전면에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대지를 바로 대형질 변경해서 건축 행위가 가능하고 또 2차선과 5m 도로에 접도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근생 용지로 꼬마 빌딩을 만들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미리 토지를 매수하셔서 차후에 이제 인구가 들어차고 여기 개통을 하고 역세권 개발 계획이 이루어질 때 맞춰서 만약에 건물을 지신다면은 꼬마 빌딩이 가능한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평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인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개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토지의 입지 그리고 개발 호재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떤가요? 토지의 입지는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물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입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매수하실 때는 좀 더 수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토지는 반대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안중역 인접에 있습니다. 지금 KTX 안중역이 서해선과 마치 붙어서 같이 나올 걸로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역과 또 여의도를 같이 아우러는 두 군데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안중역 KTX선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고요. 또 평택 화양지구죠.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여의도 면적 정도의 규모가 지금 개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착공을 해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2만 세대 정도가 들어설 예정이고 한 6만 명의 인원들이 여기에 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신도시가 인접해져 있고 또 산단이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데다가 역까지 이제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현 토지 같은 경우는 안중 구도심의 토지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향후 가치가 더 주목될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아파트가 지금 지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우에서 지금 이한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내년 3월이죠. 2023년 3월에 입주 예정으로 한 700세대 정도의 규모로 한 28층까지 그런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지금 같이 있는데요. 자동차 클러스터죠. 평택 포승지구에 있는 자동차 클러스터가 인접에 예정돼 있고요. 평택호 관광지도 지금 뭐 오성 단거리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평택호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택항과 평택호와 또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 또 역까지 개통을 한다면은 이 땅의 입지가 굉장히 훌륭해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호재까지 이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해서 공사 중인 지가 거의 뭐 한 10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동평택의 지제역을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가 한 120만 평 정도가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산업 인구가 들어오고 있고요.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완성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동평택보다는 서평택으로 와서 서평택의 시대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평택시도 사실은 뉴 프론티어 선언이라고 해서
해서 서평택을 중심으로 이제는 도시를 서평택에 중심된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고, 이쪽에 들어오는 산업단지 인구라든가 유입되는 인구들을 가지고 평택의 도시 인구가 100만 이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또 도시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화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6만 명 정도의 규모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 포승 평택 산업단지라든가 인근에 있는 평택항에 나오는 현덕지구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오는 산업단지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져 있고, 굴지의 그 자동차 산업단지 뭐 현대라든가 쌍용이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산업단지들이 이미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 있는 기존 인구와 또 앞으로 들어올 소부장의 인구까지, 산업 인구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기에 있는 산업체들이 점점 탄력적으로 인구 유입을 같이 견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프론티어 선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도 내놓았는데요.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죠. 축구장 면적이 한 205개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2023년도 착공 예정에 있어서 이곳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의 뭐 BMW라든가 일본의 도요타 박물관 이상을 능가하는 한국 자동차 박물관을 만들어서 볼거리와 또 체험할 거리들을 같이 주는 산업과 관광이 연계된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소모품이죠. 소모품과 또 부품 또 장치 산업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소부장 클러스터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1차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소부장의 어떤 대장의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들이 차츰차츰 이루어진다면 평택의 인구 유입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산업단지들이 있다면 물류를 위한 어떤 철도들도 계획이 되어져 있어야 하겠는데요. 포승 평택선이죠. 1호간은 이미 개통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안중부터 들어지는 창내 이후에 있는 2구간이 지금 안중역과 같이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 12월에 개통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개통을 바로 앞두고 있고, 또 안중에서 포승 간의 3구간도 이제는 뭐 바로 착공이 들어가서 개통을 빨리 당겨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뭐 개통 예정이 원래는 올 12월에 개통 예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뭐 개통이 좀 한 3월 정도로 미뤄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안중 역사가 굉장히 깊은 푹 파인 곳에 있는 곳들이 이제는 다 메워져서 역사가 거의 다 보여져서 드러나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개통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철로들의 뭐 간간히 철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안중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해선과 맞물려서 KTX선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제역에 있는 SRT와 또 서평택에 있는 안중역의 KTX가 양대 산맥으로 평택시의 주요 교통의 거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년이죠.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는데요. 57만 평 정도가 안중 역세권 규모 대규모 개발 부지로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금 묶어놓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건축 허가 제한이라던가 개발행위 제한으로 먼저 묶어놓는데요.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원래의 규모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규모이기 때문에 한 57만 평 정도가 지금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철도망에 대한 개발 계획 현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평택 부발선이라던가 아니면은 수도권 고속철도죠. 지제역이라던가 아니면 뭐 평택 그 안중역 같은 경우도 KTX 노선과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던가 하는 식으로 철도망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고요. 또 평택 안에 있는 순환선들도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굵직굵직한 연계선들도 다시금 만들어질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로 여건과 철도 여건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시가 굉장히 커지고 크게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평택이 발표했던 뉴프론티어 선언처럼 사실은 100만 이상의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기반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개발의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꽤 굵직굵직한 규모의 호재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산업, 관광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평택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가격은 사실은 평택에 있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바로 근생을 지을 수 있는 2차선 도로와 5m 도로가 접도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36평 규모라고 하면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5억 한 4,400만 원 정도입니다.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2억 7,200만 원 정도까지 개인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2억 7,200만 원 정도로 토지를 매수하실 수 있고요. 차후에는 여기에 뭐 근생 건물들을 지어서 뭐 분양을 하실 수도 있고 꼬마 빌딩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 네, 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2610번, 02-2128-2610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네트워크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다음으로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역삼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수인 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 역삼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삼동 인근에는 한국국제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로도 인접해 있어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직주 근접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삼동의 생활 환경도 우수한데요. 인근에 종합병원과 대형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매봉산과 양재천이 인접해 복잡한 도심 속에서 산책이 가능합니다. 또한 역삼초, 역삼중, 은광여고 등 우수한 학군이 밀집되어 있어서 생활 편의성은 물론 자녀 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삼동 인근에 대형 개발 호재 소식들도 들려오는데요.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에서 양재 IC 구간 지하화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이 지하화 사업이 완료된다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의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단절된 경부고속도로 동서 생활권이 연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직주 근접 입지와 풍부한 유동인구로 수요층이 풍부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사님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사실은 뭐 부동산 시장에서 좀 혼돈스러워서 뭔가 투자에 거리가 꺼려지시거나 망설여지신다면은 저희가 강남권부터 먼저 진입을 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2호선 강남에 있는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2호선 역삼역과 수인 분단성 한티역을 인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보권 내에 위치해져 있는 다세대입니다. 전용 면적은 29.97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은 42.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한 13평에서 14평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층수는 총 5층 중에 2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징은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준공은 작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매매가는 한 6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의 모습은 어떤가요? 네, 건물 외관은 1층 피로티로 뭐 보안 시스템이 같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차장 바닥부터 뭐 건물 외관까지 뭐 대리석이라던가 어떤 수입 외장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고급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아까울 만큼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건물 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5층 중 2층을 소개해드리고요.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에 거실과 또 화장실, 욕실, 방 2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투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넓은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개방감을 가질 수 있고요. 통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통풍이라든가 채광 같은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만들어진 그런 곳이고요. 내진이라든가 층간 소음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조그만 아파트라
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잘 꾸며진 그런 곳입니다. 풀옵션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라던가 직장인들이 연합해서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가구를 배치하더라도 어울릴 수 있는, 또 간접 조명 시설과 LED 조명 시설까지 되어져 있어서 사실은 무드까지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공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신축으로 다세대 주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역삼역과 한티역을 이용하는 더블 역세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풀옵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지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2호선 역삼역은 사실은 선릉역하고 또 강남역에서는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각 역까지 한 5분에서 한 7분 거리이기 때문에 역삼역 같은 경우는 사실 두 역의 깍두기처럼 두 역에 있는 모든 활용도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인 분당선 한티역까지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티역세권에 있는 모든 것들, 생활 인프라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곽으로 나가는 어떤 방법들도 굉장히 좋은데요. 경부 고속도로를 반포 IC라던가 서초 IC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고요. 또 동부 간선도로로 진입하거나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여건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셔서 자가용으로 또 외곽 여행을 가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생활 인프라들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티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또 삼성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여러 백화점들이 각각 곳곳에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백화점 쇼핑이라던가 또 재래시장도 인근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부터미널 하면 예술의 전당이라던가 이런 문화시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있고요. 대형 마트와 또 카톨릭 성모병원이라던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 대형 병원들도 인접해져 있어서 사실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삼초등학교라든가 역삼중학교, 또 서울교대 등의 우수한 학군들이 밀접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학군들이 밀접해서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고요. 또 대치동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방의 학생들을 두신 학부모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학군들을 이용한다면은 이쪽에 있는 학원이라던가 굉장히 시설들, 특히 입시 때는 굉장히 동일할 만큼 이런 임대 수요가 많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어떤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강남역 같은 경우 하루에 유동인구가 20만 이상이 될 만큼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역으로 소문이 나져 있습니다. 이런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삼성역에 있는 직장인 인구라던가 또 양재 테크시티죠. 양재 우면시티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또 KT 같은 연구단지에 있는 이런 연구원들의 어떤 임차 수요, 또 판교까지도 흡입할 수 있을 만큼 수인 분당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테헤란로의 직장인 수요만 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차로 인해서 공실 걱정이 없는 그런 투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지에서는 사실 호재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의 가치가 입지라고 하면은 미래에 여기에 있는 집가 상승이라던가 또 수익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호재도 같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롯데칠성 부지가 여지껏 잠자고 있다가 이제는 좀 깨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준주거 용지이기는 하지만 이제 종상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강남 파이낸스가 한 205m 정도의 규모로 지금 사실상은 이쪽에 랜드마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는 250m까지 층고가 높이 올라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랜드마크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쪽 롯데 칠성부지의 입지가 굉장히 급부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라이온 미싱도 한 5천 평방미터 정도, 또 강남역에 있는 또 삼성타운도 5,300평방미터 이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총 9만 평방미터의 어떤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입지들이 개발이 된다면 이쪽에 있는 인프라라던가 또 직장인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뭐 국제 교류센터라던가 또 삼성역에 있는 영동대로 지하화 등 여러 가지 뭐 6개 노선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뭐 지하 3층까지 해서 한 16만 평, 서울역에 한 2.5배 정도의 광장까지 생길 예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 인근에 있는 어떤 호재들이 다 같이 발현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매매가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재가 정말 많은데요. 정말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매매가는 6억 3천만 원입니다. 인근의 삼성 같은 경우 뭐 한 9억까지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임대가는 한 5억 5천만 원 정도이고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전세를 좀 잘 이용하신다면 실투자금을 더 적게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렴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들 잘 눈여겨보셨다가 이러한 시기에서 좋은 기회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서울전화 02-2128-2610번, 02-2128-2610번으로 계속해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